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 밤 7시 반. 드디어 4시간 반이면 2022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올해를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워서 이야기 몇 마디 나누려고 하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근황 요즘에 좀 어땠어요? 요즘에 그 벼락거지 강의하시냐고 정신없는 걸로 하는데. 네, 요번에 제가 11월 말부터 4주 동안 투자자 초보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쭉 진행했고요. 매 주마다 뒤풀이 때문에 간이 아프더라고요. 음마아파트 이유정 대표님, 항상 그 뉴스 데스크부터 해서 각종 그 음마아파트에 대한 모든 뉴스 기사에는 이유정 대표님의 의견이 나오던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음마아파트에서 1등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 얘기는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당황하시면 안 되는데. 안 돼요. 남들은 진짜인 줄 아시겠네. 왜 그러세요? 여기 다 편집각입니다. 이런. 뭐 저도 나름대로 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열심히 건축도 하고 있고, 신촌에 있는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서 지주 작업도 열심히 잘했고,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크게 거래하지 못한 거 말고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한 해였어요. 다 이렇게 된 것들이 다 우리 박정대 대표, 이유정 대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 제가 더 감사하죠. 이호정 대표님이랑 이주영 대표님 다 계셔가지고 저는 강의도 좀 잘 끝났고 21년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다사다난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모여 있는 것도 참 그래요. 오늘의 취지는 사실 우리가 1년 전에 유튜브를 이 자리에서 찍고 바빠서 그 이후에 계속 못했는데 초심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였어요. 한 1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대표님들이랑 어울리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많은 거 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많이 마신 건 아니고요. 마시기도 정말 열심히 마셨고요. 네. 저기 우리 내년에는 뭐 더 우리 초심을 지키면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각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한테 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음마아파트 올해 예, 토지거래 허가 속에서도 분투하지 않았나요? 뭐 꽤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좀 그렇지만 여름 때쯤에 좀 꽤 거래가 있었고요. 가을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한두 건씩. 보면 올해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는 온통 뉴스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나왔고 맞습니다. 압구정만 시끄러웠죠. 근데 압구정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묶이면서 압구정도 이제 음마아파트와 똑같은 입장으로 스톱이 되었고 똑같이 지금 간간히 거래되는 입장이고 한데,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음마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지금 싸다. 그렇게 많이 느껴지죠.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음마아파트가 얼마 찍었죠? 28억 2천이요. 28억 2천. 올 초에 23억? 뭐 2, 3억 정도 했었죠. 그럼 5억 오른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선이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아직. 예, 한 20% 정도니까요. 네. 그러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떨까요? 우리 그 얘기 해봅시다. 재밌다. 네? 요거 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년은 어떨지. 자, 일단 분명히 안 맞지만 아직 없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 변수. 그러니까 3월에 선거에 의해서 명확히 갈라질 것 같아요. 장미대선. 네. 3월 선거에 따라서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승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상승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맞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락한다라고 했는데 또 상승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큰 변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까지 감안해서 예측한다는 건 결과만 맞춘다는 건 의미가 없고, 대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판단을 좀 다듬어 보는 거, 이런 거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런 변수들이, 그러니까 대선 이런 정치적인 영향과 또 중간중간에 규제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소용돌이 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박정대 대표님. 왜 저부터예요? 음마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시장은
조금은 하향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평소 같지 않게? 그거 아닌데? 네, 한 번만 해요. 편하게 해, 괜찮아. 서울의 주요 입지들은 많은 상승은 없어도 적은 상승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내려간다? 내려가진 않죠. 강보합. 네, 음마를 기준으로 강보합. 나 궁금한 건 서울의 주요 입지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그거 뭐 다들 아시는 강남 3구? 강남 3구도 그렇고요. 강남 3구 플러스 마용성까지?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주요 입지라고 해서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 대장은 그래도 있어요. 강남에 제일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하고 마용성의 핵심 있는 아파트하고는 전혀 또 다른 거거든요. 서울에 변화가 있고 뭔가 흐름이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여기 뭔가 계획이 있는 도시들, 자리들. 그런 입지들이 주요 입지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용산이 좋다, 뭐 마포가 좋다가 아니고요. 어쨌든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 그러면 그럼 강남은 네. 강보합? 강보합이요. 아니면 급등? 아니요. 내년에는 10% 내외 상승. 어. 그러니까 10% 상승은 하는데 그게 폭이 한 10% 정도 지금 금액에서. 아까 음마 아파트 28억 2천까지 했다고 하면 뭐 30억 조금 넘는 수준. 평당 1억 봅니다. 근데 요번에 신통하면서 음마는 네. 서울시에서 얘가 아니다라고 예. 말을 하고 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신통을 갖다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왠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분위기들도 있었고요. 그거를 몸살이시는 분들도 꽤 계셨었어요. 제가 있던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 신통에 대해서 뭐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음마가 사실 이번에 탈락했다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좀 미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미묘한 것 같고 근데 의지도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신통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했는데 안 됐으면 탈락한 건데 예, 예? 이번에 탈락 사유라고 했던 것이 예, 여기는 뭐 기존에 예, 진행되고 있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신통합으로 할 필요가 예, 없다라는 정비 그 계획을 말의 갖다가- 뉘앙스가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냥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예, 음마에서도 뭐 하자는 의견들도 있고요. 음마도 지금 추진위가 있고 비대위가 있고 또 다른 한 3개의 단체가 있거든요. 그거는 신통을 추진을 원하는 단체가 있고 원하지 않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도나 예, 고성 같은 데는 뭐 그렇게 추진 동력이 없잖아요. 예, 그런 상태니까 신속통합에 태워서 좀 드라이브를 네. 걸어줄 필요가 있는데 맞습니다. 음마는 자체적으로 동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미 정비 계획이 심사 중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도의 예. 의미로 봐도 될까? 네,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를 봐야지 받을지 말지를 할 텐데 맞아. 패를 봐야지. 재건축은 특히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주겠다는지 잘 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통해줄 테니까 뭐 임대를 더 누라고 할지 뭐 기부 체납을 받으라고 할지 뭐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더 누라고 했으면 이거는 공공재건축에서 이름만 바꾼 건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냥 한 번 더 그 공공지구 때 그거 안 하겠다고 그 근데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 계신 그 똑똑하신 분들이 예. 그거에 넘어갈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패를 봐야지. 예. 카드를 깔 텐데 예. 그 그래요. 전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압구정동도 지금 처음에 3구역이 조금 먼저 음. 그 조합 대의원 총회를 통해 가지고 신속통합 신청을 했고 또 이어서 2구역, 4구역, 5구역 또 1구역까지도 이제 다 신청을 거의 다 했거나 거의 할 단계거든요. 6구역만 빼고 일단은 어떤 제시된 카드가 아직 없으니까 예. 그 카드가 있어야 그 카드 갖고서 이건 뭘 빼고 뭘 넣고 뭐 어쩌겠다 맞아요. 의견이라는 걸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은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기본 스케치라도 일단 뜬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압구정동에서는. 사실 압구정동은 올 초까지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그러니까 2년 실거주가 없어지면서 갑자기 재건축이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뭔가 준비된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대표적 수혜자, 예. 수혜 지역이죠. 없어졌지만 2년 실거주가 그로 인해서 막 갑자기 재건축이 막 급속하게 아무런 준비가 없었죠. 아니죠. 음마는 진짜 20년 동안 오히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로 따지면 예. 음마 아파트보다 압구정 현대가 더 복잡하고 그럼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럼요. 사실 음마는요. 뭐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강 조망권도 없어서 그런 거 싸울 일도 없고요. 아유 엄청 좋은 지역이죠. 예, 그거 가지고 뭐 자리 배치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평형 차이가 막 커가지고 예, 맞아요. 평형 차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되게 주민들끼리 심플해요. 평등하잖아요 비교적. 예, 예, 그럼요. 비교적- 비교가 좋고 나쁘고가 그렇죠. 그
뭐 전철역 쪽에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학원가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상대적으로 오히려 날개를 달기 시작하면 오히려 빠르게 주민들의 이런 속도나 이런 것들은 운마 쪽이 훨씬 빠를 거라고 봐요. 어쨌든 신속통합기획의 재건축 분야는 아직 정말 뚜렷한 밑그림은 아직 안 나온 거니까 네. 일단은 몇 군데 신청한 데에서 뭘 받아보고 나면 처음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그때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보고 신속통합기획의 재개발도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이 불과 며칠 전에 21곳 102곳 중에서 그다음 서울시에 올라간 게 50곳인가 올라갔고 그 중에서 이제 30개 떨어지고 21개만 됐단 말이에요.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 광진구 요 정도만 빠지고 서초구는 신청을 안 했지만 요게 좀 시끄러워요 요즘에. 이 재개발 쪽으로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권리산정 기준이나 토지거래 허가를 묻고 건축 제한을 묻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선정되지 않은 그렇죠. 지역까지도 권리산정 기준일을 내년 1월까지를 받고 아,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토지거래 허가와 건축 제한을 한다고 해요. 1월 중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1월 초에 바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잡아놓고 싶어하는 딱 이 단속하고 싶은 기간이 딱 2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2023년 말까지 공모 선정이 안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또 다시 밀어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2년을 버티기 위한 지금 상당한 무리수란 말이죠. 지금 짓고 있는 뭐 빌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신청할 지역도 권리산정 기준으로 갖다가 내년 1월 28일이에요. 예. 그러면 어디서 신청할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그럼 어떤 빌라도 건축을 할 수 없어지고 맞아요. 이 또한 공급의 감소가 될 것이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 공급의 감소는 지금 당장의 공급의 감소고 근데 이 재개발을 해서 가는 공급은 차후에 공급이 될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나치게 이렇게 가격이 또 선거를 앞두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집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어거지로 좀 그때까지는 낮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입장들 때문에 좀 무리한 부분은 된 것 같은데 이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지 확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3080 공공복합도 이사대책 때 그거 맞아요. 현금 청산한다고 맞아요. 했죠. 6월 28일 그 6월 28일로 예. 바꿔줬잖아요. 예, 바꿔줬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 전까지 뭐 계약을 했다든지 네. 뭐 이런 단서 조항을 좀 달고 이거 줄이긴 했지만 그리고 사실 이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위헌 요소가 있긴 하잖아요. 이런 요소는 있죠. 대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그럼 물르더라도 어쨌든 소기의 목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이걸 좀 덮어놓는 역할은 할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변수가 많은 부분 같아요. 증산 4구역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3080 공공 나왔죠 이번에. 나왔죠. 됐죠. 예, 돼서 네.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네. 또 분위기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분위기 아니 어찌됐든 그거는 뭐 사고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예, 이제 못하는 소유자들이 예. 만족도는 불과 우리가 1년 전에 여기서 얘기할 때만 예, 해도 그분들은 낙동강 오리알이었죠. 그분들은 이제 길을 찾고 있었죠. 이거 역세권 임대주택으로 갈 것이냐, 그치. 아니면 재개발로 갈 것이냐. 가장 키워드가 이번에 나왔을 때 첫 키워드가 이제 증산 4구역이었어요. 맞아요. 예. 대표잖아. 왜냐하면 4,120세대 정도가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4천 들어가. 세대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 치적을 내세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밀 수 있어서 대표 단지야.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5년 안에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주변도 좋아지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증산 3구역이나 증산 2구역도 입주하죠. 이 증산 2구역은 이제 내년 3월부터 입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도 그 수색 7구역과 수색 13구역 내후년이면 다 입주를 그러면 하고. 박정대 대표님은 그 입주할 때 집들이 하십니까? 뭐 해야죠. 거기서 소주 한잔 해?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3080으로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22년 어떻게 보냐. 예. 이제 이우정 대표는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약보 아니 강보합 예. 보합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은평구가 지금 21년도 11월 달, 12월 달을 보면 꽤 많이 빠졌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빠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적에 사실은 저는 은평구만 보진 않잖아요. 예. 전국을 봤었을 적에 전국도 얼음장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플러스 공급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내년은 조금 많이 추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역설적으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여져요.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취득세, 맞아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이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 가격이 쌀 때 사는 게 원칙이긴 한데 한 번쯤은 주의해봐야 되는, 왜냐하면 하락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어떤 분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내년에는 선저 후고가 예상된대요. 내년 상반기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좀 잠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는 좀 오를 요소가 많다. 그 이후에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임대차 보호법. 그렇죠. 그렇죠? 7월 달에. 이제 네. 만기가 돌아오는 예. 7월 달 되면 이제 그렇죠. 4년 채운 사람들을 이제 나와서 이제 맞아요. 새로 변경된 전세 가격에 적응해야 되는 시장이 오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뭐 금리가 오른다든지 유동성은 뭐 충분히 많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다 맞물려서 결국은 하나의 결과를 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금리는 큰 변수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뭐 내년에 뭐 계속 오른다고 한들 기준금리 뭐 2%까지 오르겠어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대출을 얼마나 해주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아예 안 돼버리니까 지금 DSL도 이제 조절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가 그게 비싸도 예. 몇 년치 이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아버리잖아. 미리 그래서 투자한 수가 사람들은. 있으면 좋은데 그 대출이 내년에 과연 진짜 어떻게 풀릴지에 따라서 그거는 결국은 시장 상황에 아파트 가격이 불안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책을 취하겠죠. 이제는 시장을 보면서. 그렇지만 올해처럼 그렇게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 종부세거든요. 내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종부세가 종부세 오늘 얘기합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피상적으로만 얼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가 딱 행운의 편지를 받아봤잖아요. 받으셨잖아요? 어? 받으셨잖아요? 저는 안 받았어요. 나 받았지. 근데 어찌됐든 개인으로 받은 건 아니고 네. 그 딱 받았을 적에 그 오는 그 충격은 아마 좀 어마무시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종부세 1억, 종부세 2억이라는 것 때문에 집을 내놓게 됐고, 근데 여기에 시장이 계속 얼어 있으면 물량은 쌓일 거고, 거기에 사전 청약까지 들어오고, 맞아. 그러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들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 전까지는 이거를 팔아야 내년에는 종부세를 안 내잖아요. 근데 이 종부세가 문제가 뭐냐면 양도소득세 때 필요경비로 빠지지도 않아. 내가 1억을 내고 나면 1억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네. 고객분 중에도 3주택 많지는 않지만 제법 있으세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냐,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 복잡한 세금 뭐 이런 것들 신경 쓰기도 답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그냥 그냥 그래도 난 갖고 있을래 라고 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간간히 있죠.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뭐 저는 사실은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작년, 전작년부터 다 세무사랑 상담하고 얼마나 그렇지. 다 알고 있는 모양이지 맞아요. 그걸 모르고선 이렇게 맞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비하고 예. 판단하신 분들인데 예. 그러지 않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전국적으로 하향세가 있을 거라고 했던 거는 다주택자들이 전국적인 종부세가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있을 거지만 주요 입지는 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요 급상승은 없어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저 만났던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저께도 만났던 분은 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8, 9천만 원 나왔는데 막 속 타서 자다가 말고 술 마시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속상해서. 두 채예요. 강남에만 두 채예요. 대치동에만. 두 채인데 그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돈이 없냐? 그러면 돈은 있대요. 못 낼 것도 아니고 나올 줄도 알았는데 진짜 나오니까 속상하다고 그냥 아깝고 분하고 약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제가 뭐 1년 사이에 얼마가 올랐을 10억 이상 텐데 10억 이상 올랐는데 얼마 아파트만 5억 올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가 올랐는데 근데도 속이 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실 거예요? 그러면 안 판대요. 그럼 돈은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내년에 와이프 차 3년 돼가지고 바꿔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더 타라고 해야지 세금 내야 되니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거가 투자고 미리 다 뽑았고 그러고 나면 집을 팔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랑 전세 그치. 상승분을 맞아. 따지면 내 손에 쥐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우선 다주택자니까 중과도 받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멘붕에 그러니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 누가 이번에 대선에 되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중과를 좀 피해 준다면 풀겠다라고 전 봐요.
그게 약간 뭐 그래야 되겠죠. 그 얘기를 심지어 이재명 씨도 언급은 했으니까요. 맞아요. 이재명 씨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이재명 후보? 후보 이 후보님. 예. 이재명 후보도 언급은 했으니까 그런 맞아요. 그분이 그런 거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자기 지지층들한테 욕을 네. 먹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뭐 국토비우스를 얘기하시던 분께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 정부에서. 정말 무서운 게 이게 더 시발점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우리가 점점 양극화하고 있지만 더 심한 양극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종부세를 내고 버티는 지역과 내지 못해서 파는 지역, 이거 이제 시발점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종부세 지금 내면 대단한 거 아까운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당연히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 한두 번 내면 내고 사는 법인 분들 계세요. 취득세 12%, 3주택 취득세 12% 하는 것도 그때만 해도 이건 누가 취득을 하나 하지만 하잖아. 물론 일부지만. 네. 예. 내성이 생긴단 말이야.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갖지면 그 어쨌든 조세의 정가 그거 다 집값을 안 엎으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저런 것 같아요. 일단 2주택자들은 좀 버티면서 볼 것 같고 3주택자는 털어서 2주택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3주택은 너무 헤비해. 그러니까 그게 다른 지역에 3주택 있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강남에요. 예를 들어서 3주택을 있다. 막 압구정 한 채, 반포 한 채, 대치동 한 채를 가지고 오케이? 있어. 오케이. 그분은 그 아파트 세 채가 본인 재산의 비중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게 그 아파트 한 채, 두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입장들이 좀 다른 거고 다른 거예요. 입장들이 좀 다른 거고 그러면 근데 어떤 그 두 채를 전세를 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말 투자를 좀 과하게 하셨던 3주택 하셨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재력이 풍부해서 막 물려주고 사업체 물려주고 하시는 분들 말고 그러니까 그냥 전문직인데 고소득자일 맞아요. 뿐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3억의 종부세를 맞았다. 지금 말한 그 세 채면 3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응? 그러면 3억 가까이 나오면 일요일 빼고 일주일에 6일씩만 쳐서 하루에 100만 원씩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게 아시는 분들 중에 강남에 세 채 가진 사람들 중에요. 딱 투자한다고 강남에 부동산 늘린 사람들 보신 적 많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많지 않죠. 우리 애 하나 줄 거야. 나중에 나 아들 둘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거였었지. 근데 아직 두세 채 있는 사람들. 아직 애들이 안 큰 집. 근데 그래도 그거가 그 애들 집을 미리 사놓을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융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 부동산 투자해서 갭 투자하려고 강남에 사놓은 사람들 별로 못 보셨을걸요? 압구정동에서도. 그냥 그래요. 다주택이라고 해봤자 그게 부동산으로 큰 돈 벌어야지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갭 투자해야지라고 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 사놓지 뭐. 나중에 애들 줘야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이제 강남의 나는 다주택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나는 그런 분들은 예. 3주택으로 애들이든 뭐든 다 해놓으려고 했던 분들이 1년, 2년, 3년 전에 난 한 채씩은 팔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로 증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른 대체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꼬마 빌딩이 이제 풍선으로 올랐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그 아까 말한 세 채를 갖고 계신 분이 한 채를 팔면 뭘 할까요?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안 하던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꼬마 빌딩. 그래서 꼬마 빌딩 시장이 내년까지는 지금도 많이 비싸고 너무 올랐지만 내년까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서 당연하죠. 근데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양극화해서 강남권에 진짜 주요 입지들이 그나마 꼬마 빌딩도 상가도 되는 거지. 지금 임차 못 마치고 공실나는 외곽으로 나가면 굉장히 많이 열렸죠. 그러니까 꼬마 빌딩도 진짜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산을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에세파킹 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만났던 다주택자들의 생각이 나 이거 지금 팔면 다시는 3주 이거 못 만들어. 우리 애한테 이거 못 사줘. 내가 이거 팔면 그래서 세금 뭐 낼 수 있으면 내고 버텨야 되라는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팔면 우리 애 나중에 이거 못 사줘가. 그래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한 10억 껴있는 네. 아파트를 하나 처분을 해요. 그럼 10억이 나오잖아요. 이동 갖고 이제 40억, 50억짜리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자산을 바꾼단 말입니다. 세금에 부담이 없는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꼬마 빌딩은 종부세가 되게 약하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또 꼬마 빌딩에 대한 종부세를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 뭐 해가지고 과세를 때리려고 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30억 아파트가 3주택 상태에서 40억이 되는 것보다 이 15억 가지고 산 꼬마 빌딩이 40억짜리가 45억만 50억만 돼도 이쪽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비하면. 아파트는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나마 이긴데 꼬마 빌딩은 월세면은요 보증금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돈이 많아요. 물론 대출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대출도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20억 30억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의 주요 입지에다가는 아유, 강남 말고. 쳐다보고 그러면 외곽으로 가야 된다고요. 어차피 경기 외곽이면 내려가서 우리 너무 강남만 보지 아니, 맙시다. 그런데 꼬마 빌딩을 사면은 지금부터 양극화가 더 거기도 공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하락기 때도 네. 10% 15% 싸게 하면 예, 팔려요. 예, 맞아요. 근데 꼬마 빌딩은 황금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요 입지가 아닌 꼬마 빌딩들이나 아니면 뭐 변화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꼬마 빌딩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강남의 주요 입지가 아니면 꼬마 빌딩도 의미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이렇게 그걸 강남 아파트를 심지어 팔아서 한 30억 들었다고 꼬마 빌딩을 샀다고. 올해 6월 달만 해도 나 아파트 팔아서 20억 30억 있는데 꼬마 빌딩 하나 한 50억짜리 사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시 오셔서 몇 달 만에 다시 오셔서 이제 강남 아니어도 되니까 못 찾은 거지. 못 찾아요. 못 찾은 어, 거지. 이제는 강남 아니어도 되니까. 그래 강남에 있는 참 혼란스러운 건데 이 와중에도 버는 사람도 벌고 아이. 앞서서 간 사람들은 그럼요. 이 3주택 종부세 막기 전에 이미 처분하고 그래서 꼬마 빌딩 하나로 강남에 초기 2, 3년 전에 갈아탔다면 그때는 있었어요. 맞아요. 20억 갖고 50 충분히 다 골라서 맞아요. 샀어. 3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3년 전에요 도곡렉스 2억 갭 2억 5천 가지고 샀었어요. 도곡렉스. 아 좀 사줘요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